옥타솔루션의 박만성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니 목이 잠겨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런 좋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가인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금융산업을 규제산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고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모든 회사들은 저런 규제들을 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대응을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규제를 막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규제라는 게. 만약에 규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도로교통 간단한 예로 규제라는 거는 어떤 규정이고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규정을 안 지켰을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되죠. 그 처벌을 한다는 얘기는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의 야만의 시대 내지는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규제로 좀 폭을 좁혀서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 고객들이 되겠죠. 고객과 금융회사를 보호하면서 그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도로교통법을 다들 운전을 하시면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시는데 도로교통법을 제가 아무리 잘 준수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교통사고 보험사든 아니면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하죠. 블랙박스를 왜 확인합니까? 그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잘 지켰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하면서 운전을 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로교통법을 잘 지켰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인 운전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 피해자나 아니면 사고가 내가 가해자가 되더라도 어떤 불가항력에 의한 가해자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험 처리가 되는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심한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블랙박스라는 것을 잘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규제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해 왔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렉테크로 바라본 규제 대응인데요. 일단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죠. 왜 그럽니까? 앞서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금융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금융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서비스하는 금융회사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금융행위를 일으키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규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규제들을 대응하는데 기존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신생 금융회사들, 작은 핀테크 금융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더더군다나 저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자금적인 여력이나 아니면 인력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금융회사,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대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와 같은 작은 금융회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뭔가 기존의 방법이 아닌 기존의 방법은 너무나 많은 돈과 사람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레그테크라는 것은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서 준법 대응 업무를 혁신하자라는 것이 오늘 렉테크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앞서 소개드린 회사들은 다 뭐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만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에 제가 설립을 했고요. 설립한 이래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든지 각종 금융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에 대한 대응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는 금융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첨단 IT 적용 역량. 이 두 개는 뭐 금융 쪽에서 IT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이제 금융 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과 규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서 그냥 저런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레그테크라는 어떤 기법, 기술을 도입해서 저런 솔루션들을 개발했고, 그 개발한 솔루션으로 뭐 저희 고객에게 투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자금 세탁 방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을 감소시켜 드리고 뭐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유지 보수를 통해서 규제라는 건 자꾸 변경이 되고 규제 대응 시스템은 현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유지 보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켜 드리겠다 하는 네 가지의 어떤 핵심 가치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앞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제 나름대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 핀테크와 같은, 그 다음에는 뭐 금융 거래의 글로벌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뭐 이 세 가지로 함축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거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거냐, 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규제 대상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금융업을 영위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 패러다임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딱 지켜야 될 몇 가지의 어떤 규정 그것만 잘 준수해서 뭐 그렇게 진행했으면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어떤 일으킨 거래. 옛날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을 때 알파고가 둔 수를 프로 기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왔는데, 그러면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이것이 문제가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를 갖다가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데, 과연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어떤 수익 극대화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안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로직으로 이걸 처리해서 이렇게 어떤 결과값을 도출했는데, 그 과정상에서의 어떤 합법과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법이 있을 경우에 누구를 처벌하고 누가 어떻게 감시를 할 거냐, 이런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도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으면서 규제 또한 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뭐 서브테크다 아니면 렉테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그 나라의 금융 감독 기관이 그 나라의 금융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글로벌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독 관리도 이제 서로 공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금융 감독 기관이 우리나라의 금융 회사를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 없이 징벌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한 나라만 자금 세탁 방지 어떤 기준을 높이 세우고 다른 나라들은 자금 세탁 방지의 기준을 낮게 세운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낮은 쪽으로 어떤 자금 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돈이 세탁이 된 돈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높이의 규제의 벽을 세우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뭐 글로벌 기준과 어떤 정책을 설정을 해서 각 나라의 감독 기관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액 해외 송금업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금융업, 대부업,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 사업자, 그다음에 뭐 P2P 대출업 이런 회사들이 점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라는 그 특검법 개정에 의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하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뭐 전 세계 미국은 이렇게 하고 영국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TF라는 어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생기면서부터는 전 세계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그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레그테크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을 하기 위한 겁니다. 혁신을 하는데 IT 기술에 의해서 혁신을 하자. 그럼 왜 혁신을 하냐? 지금 저거는 그 액센추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금융회사 경영자들의 고민,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규제의 변화와 규모의 속도, 그 다음에 그 규제 변경에 대한 규제가 변경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융회사, 우리 직원들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자원을 갖다가 내가 뭐 몇 명을 어떻게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인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당국들의 뭐 강화된 감독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징벌적인 벌금, 그 다음에 또 핀테크가 우리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핀테크에 대한 준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빅테크 혹은 그 디지털 금융과의 경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규제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도 그 금융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사람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금융회사 큰 회사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핀테크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 대응을 요청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청받은 그 규제 대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의 핀테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렉테크의 탄생 배경이 이런 핀테크에 대한 그 준법 대응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금융, 뭐 대부업, 뭐 P2P 대출, 해외 소액 송금업 이런 회사들도 그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준법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려움 플러스 뭐 심지어는 불만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뭐 거래은행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또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내가 사람을 뭐 어디서 뽑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뭐 예산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다양한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효율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존 방식의 어떤 규제 대응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금융회사들을 보면 저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각종 규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대응 프로세스나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아일랜드처럼 섬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규제들이 전부 다 그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나 기능의 중복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어떤 규제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대응하기가 곤란해서 결국에서는 뭐 대응 비용도 증가하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면서 각종 범죄에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상태의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대응 형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혁신적이고 생산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렉텍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첨단 IT 기술을 통해서 규제 대응 업무를 혁신하자는 하나의 용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렉테크의 혁신 기본적인 방향은 당연히 이제 규제 리스크 절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뭐 규정 변경에 따라서 그 현행화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유연하게 잘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나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시키면서 준법 비용을 갖다가 절감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게 어떤 혁신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종 맞춤형으로 업무를 단순화해주고 규제 대응 업무 단계별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숙련도를 향상해가면서 규제를 갖다가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 적용 업권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 렉테크를 통한 규제 대응 혁신의 방향 해가지고 이거는 영국의 FCA에서 그 서베이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보면 금융회사 간의 정보 공유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금융준법 대응을 하자. 그다음에 데이터 양식 표준화하고 보고 자동화하자. 그다음에 예방적 사전 탐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고도화를 하자. 그다음에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자. 이런 내용들로 해서 그 혁신을 통해서 준법 대응을 잘 해보자라는 것이 뭐 렉테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왼쪽에 보셨던 것 같은 저런 상태의 어떤 준법 대응 그 현황을 오른쪽과 같이 잘 정비돼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왜냐하면 준법 대응 업무는 대부분 보면은 기능과 데이터의 중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아키텍처의 통합된 설계사상으로 준법 대응을 할 수 있게 렉테크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중이나 아니면 중복 작업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 향상과 여러 가지를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금융경제 조기 인지 통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렉테크를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렉테크를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서 2017년부터 이제 그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렉테크라는 거는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뭐 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고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준법 솔루션 업체나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같은 요소 기술 업체, 그다음에 뭐 SI 사업체, 컨설팅 업체, 법무법인 이런 회사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 감독 기관이나 또 각종 이제 금융 회사들, 이런 게 하나의 여러 가지로 여러 그 관점에서의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렉테크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